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다행히도 큰 문제 없었습니다. 상승 마감했고요. 큰 문제 없었다라고 표현을 드린 게 아시는 것처럼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이 있은 이후에 처음 열리는 시장이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시장에 좀 혼란이 있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다만 뭐 특징적인 부분은 다들 예상하신 것처럼 트럼프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쪽을 계속 타겟팅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고요. 이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매크로 변수 그리고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좀 차별화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그 흐름들 한번 브리핑 뉴욕에서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500 모두 상승했고요. 상승률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구간에서 다우가 조금 더 그래도 좀 강했던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라도 시장에 좀 큰 혼란이 오거나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좀 걱정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다행이라고 해야겠죠.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 팩트만 놓고 보면 큰 문제는 없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큰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니다라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그런 흐름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주가가 조금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하락했고요. 테슬라는 상승했는데 이 과정에서 트럼프 트레이딩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잠시 후에 테슬라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고요.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탑다운 관점에서 봐도 어느 정도 아직까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계속 지속됐던 것이 엔비디아 그리고 M7 중심의 어떤 쏠림의 완화였잖아요. 사실 M7이라고 하기도 좀 그랬죠. M5 정도, M4 정도 거기에 이제 브로드컴 들어가면서 사실상 AI 중심의 장이 상반기 내내 지속됐었는데 그게 풀리는 과정이 하반기에 나타나고 있고 그 흐름이 테슬라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도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딩의 정수죠. 트럼프 미디어 이 종목 31% 급등했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올랐었는데 장중에 일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흔히 말하는 정치 테마주잖아요. 이거는 실적이 막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펀더멘털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변동성이 좀 있을 것으로는 예상을 했습니다만 확실히 좀 변동성이 크더라고요. 미국도 한국도 정치 테마주 하면 변동성은 우리가 좀 감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을 만들었던 체크 포인트들 세 가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트럼프 트레이딩 스타트라고 얘기를 달아봤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부터 볼까요? 10년물 국채금리 어제 소폭 상승했습니다. 사실 1%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장중에 일부 위에서 좀 내려앉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1%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채권 금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재집권하게 된다면 가장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 다들 아시는 것처럼 경제인 출신입니다. 기업가를 운영하는 사람이고요. CEO 출신이에요. 그래서 법인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법인세 인하 정책, 전반적으로 감세 정책들을 계속 펼쳐 나가려고 하죠. 그런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어딘가에서 세금을 내려주면 어딘가는 올려야 되거든요. 그 올리는 부분들을 관세로 충당하겠다, 중국의 관세를 더 크게 매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비중 자체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딘가에선 조금 흔히 말하는 빵꾸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조금 더 심화될 수 있다. 사실 재정 적자가 하루 이틀 일은 아니죠. 맨날 미국은 빚내서 또 쓰고 하는 나라니까. 그렇지만 어찌됐든 지금보다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금리가 좀 올라오는 것 같고요. 달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기조 MAGA 아시죠? Make America Great Again. 아메리카가 더 강해져야 된다. 강한 미국을 만들겠다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돈, 달러도 약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강달러는 사실 증시에 그렇게 크게 도움되는 재료는 아닙니다. 뉴욕 증시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달러라고 외치면서 속으로는 약달러를 원할 수도 있다라는 게 저번 집권에서도 있었는데 어찌됐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조 자체를 얘기를 했을 때
채권 금리와 달러의 강세는 우리가 조금 더 염두에 두고 지켜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뭐 강하지는 않았어요. 그 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에서 누르는 힘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최근에 계속 금리가 내려온 것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내려오다가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좀 멈췄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위에서 내리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아래에서 올리는 트럼프 트레이딩에 대한 기대감, 요게 과연 누가 이기는지, 시장이 금리를 더 보고 있는지 트럼프를 더 보고 있는지 이게 앞으로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 넘겨주실까요? 이와 관련해서 그래도 트럼프 트레이딩이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의 강세가 좀 지속되고 있고요. 최근에 1차 TV 토론이 하고 나서 그때부터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좀 보였죠. 근데 1차 토론하고 나서는 사실 기조가 뭐 트럼프가 될 것 같아라고 하기보다는 와, 큰일 났다. 이거 진짜 트럼프 바이든 중에 도대체 누굴 골라야 되냐 이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 다 여전히 불호였다는 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대체 후보가 나올 경우에는 오히려 이 비트코인 더 눌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들쑥날쑥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그냥 연일 상승 랠리입니다. 이제는 시장에서 보는 게 바이든 대신에 누가 나와도 사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사진으로 인해서 강한 미국, 강한 대통령의 이미지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뭐 4개월 남았지만 지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게 이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세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체크 포인트 한번 확인해 볼까요?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또 하나의 가장 큰 이슈죠. 파월 연준 의장도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좀 뭐랄까요, 전향적인 발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부분을 2%라는 그동안 주구장창 외쳐왔던 인플레이션 목표치까지 기다릴 생각이 없다라고 완벽하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조금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어쨌든 돌려 말하던 파월 의장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다 나버린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서 근거로 얘기하는 게 2%까지 가고 있는 과정이고 이미 2%를 본 후에 금리 인하를 하면 그건 늦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까지 계속 지금 금리 고금리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거고 2%까지 가면 어차피 더 그 영향을 받아서 떨어질 텐데 나중에 사후에 이걸 사후약 처방을 하게 되면 그거는 뭐 진짜로 뭐 경기 둔화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조금씩 잡아가야 된다. 미국의 경기가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폈는데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데 이제서야 그 얘기를 하니까 조금 아쉽기는 하죠. 어찌됐든 뭐 지금 7월인데 지금 또 얘기를 했다는 건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아무래도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가 이제는 확신으로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CME 페드워치 오랜만에 또 들어가 봤는데요. 7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현재 91%, 그리고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89.4%, 9월에 50bp, 25bp가 아니라 50bp 인하할 수도 있다가 10%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보시는 것처럼 9월에도 지금 현재 금리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0명입니다. 0.0%.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확신으로 좀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 하반기에 대한 어떤 메시지인 것 같아요. 하반기 우리가 그렇게 예상은 했었죠. 가장 중요한 이벤트 두 가지를 꼽자면 대선 그리고 금리 인하다. 그 흐름이 이번 달에 조금 더 본격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체크 포인트, 마지막 체크 포인트 한번 볼까요? 마지막 흐름은 중소형주의 랠리입니다. 제가 최근에 스몰캡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스몰캡 지수, 이제 러셀 2000이죠. 러셀 2000이 연일 랠리를 달리고 있었죠. 간밤에도 사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3대 지수 1% 미만의 상승세였거든요. 그런데 러셀 2000은 2% 넘게 급등을 했고요. 러셀 2000과 굉장히 유사한 종목 ETF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리저널 뱅크, 그러니까 지역은행 ETF죠. 중소형 은행 ETF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중소형주 랠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고 나 중소형주 신경 안 썼는데 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나 중소형주 지금 담아야 될까? 대형주 팔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모건 스탠리에서 어느 정도 답을 줬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나 여전히 라지캡, 그러니까 대형주에 대해서 불리시한 관점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중소형주 놓치지는 말아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둘 다 좀 가져가야 될 것 같다는 좀 그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좀 많이 고민이 되신다면 어느 정도는 나 너무 대형주 위주였다면 이게 중소형주가 앞으로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저기에서 도이체방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번 실적 시즌만큼은 중소형주 한 번 더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로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특징주는요. 첫 번째 특징주 트럼프 트레이딩 뭐 계속 좀 봐야겠죠. 네, 종목에서도 트럼프 트레이딩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궁금하신 건 이게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그 DJT 트럼프 미디어 뭐 정치 테마주 이건 뭐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에머슨 일렉트릭, 3M 같은 뭔가 좀 우리가 가치주라고 얘기하는 전력기기 그리고 제조업 이런 쪽에서도 좀 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찰스 슈왑까지 다 보이시는 이 종목들이 바로 그 금융주죠. 네, 금융주는 아무래도 채권금리의 그 어떤 전망 자체가 지금처럼 계속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화를 보여주고 높은 곳에서 머무른다면 뭐 예대 마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금융주가 중심을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아무래도 비트코인 성향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온다면 코인베이스의 주가 역시 주목할 만하고요. 할리버튼, 휴마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휴메나도 유나이티드 헬스그룹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할리버튼은 에너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신재생 에너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할리버튼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조금 개인적으로 특징적인 신기한 특징주들이 몇 개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스미스 앤 웨슨 이거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저는 그 타짜에서 대사로만 들어봤던 그 기억이 나는데 총 만드는 회사잖아요. 이번에 아무래도 총격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미국은 참 살기 힘든 나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총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나 싶나 봐요. 스미스 앤 웨슨이 급등을 했었고요. 테슬라가 급등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최근에 강한 트럼프를 보고 나 지지한다. 일론 머스크 CEO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맞춰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기차 별로 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테슬라도 언급이 계속 되고 있더라고요. 사실 알고 보니까 트럼프 텃밭에 전기차 공장들이 꽤 있대요. 그래서 아마도 전기차는 버리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또 테슬라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로보택시 연기가 됐는데 그거 기술 때문이 아니라 디자인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8월, 10월까지 한번 기대해 보시죠. 자, 다음 특징주 애플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 뭐 꺼지지 않는 불 같아요. 애플이 AI를 발표하고 나서 뭐 대선 뭐 누가 되는지 난 모르겠고 그냥 쭉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 되고 나서 2, 3위와 격차를 계속 벌리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모건 스탠리에서 애플을 AI 탑픽으로 또 지정을 했습니다. AI에 대한 노력이 결국에는 애플이 노력하면 안 될 게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루프 캐피탈에서는 굉장히 인상적인 단어가 나왔어요. AI 베이스 캠프가 될 것이다. 결국 스마트폰이 있어야 그 스마트폰이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AI도 발전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대선 금리 인하도 중요하지만 AI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애플의 상승세 계속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특징주 한번 볼까요? 최근에 사실 이 트럼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적 시즌인데 실적 얘기를 전혀 못하고 있어요. 뭐 전혀 영향도 없는 것 같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블랙록과 골드만삭스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블랙록의 경우에는 매출이 조금 아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금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골드만삭스는 매출과 EPS 다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사실 금융주도 중소형주로 트레이딩이 되나 싶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종목별 실적 싸움인 것 같으니까 트럼프 트레이딩 좀 잠잠해지면 그때부터는 실적 시즌 다시 한번 주목할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아마 넷플릭스 실적부터는 우리가 조금 더 실적에 주목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흐름 한번 잡아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조은주 캐스터와 시황 브리핑 함께 하시죠.
네, 간밤 글로벌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다시 1,380원대로 올라섰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 이후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고요. 이 달러와 강세 흐름 나타나면서 원화는 약세폭을 키웠습니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재정 적자 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모습인데요. 국채금리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날 미국 국채금리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전날보다 0.96% 상승했고요. 2년물 국채금리는 0.1% 하락 마감했는데요. 최근 4.18%까지 떨어졌던 10년물 국채금리 피격 소식 이후 4.2% 중반까지 오르면서 상승으로 추세가 변했습니다. 느슨한 재정 정책 그리고 무역 관세 강화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해 국채금리 앞으로도 더 오를 가능성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국제유가 마찬가지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달러 강세 보이자 WTI 이후 소폭 하락한 모습입니다. 국제유가는 모두 달러로 결제되기 때문에 달러 강세는 원유 수요를 압박하는데요. 0.15% 하락하면서 80달러 초반에 거래 마쳤고요. 이에 더해 중국의 성장 둔화로 인한 글로벌 수요 낮아지면서 하방 압력 받은 모습도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원자재 시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선물은 상승 마감했는데요. 다만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가 몰리는 헤이븐 러시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예상보다는 별다른 큰 동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소폭 하락했지만 3주 연속 플러스로 마감하면서 금 강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국의 강달러 추세에도 회복력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금과 은은 모두 강세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구리와 같은 비금속 선물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간밤에는 은과 구리 모두 하락 마감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원자재 시황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프리미엄 미국 주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